얼마 전 미국 심장학회에서 심혈관 질환자나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가 오메가3를 보조식품으로서 복용하는 게 효과가 없으니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했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메가3를 복용해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정확히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오메가3 영상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 정도로 자세하고 방대하게 오메가3에 대해 다뤘던 영상이 저희 채널이 거의 최초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2년 뒤인 올해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실린 것이고 그게 이제서야 기사로 났네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효과가 있다, 없다와 같은 답이 OX로 나뉘어지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르다면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한쪽이 잘못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결국 전문가마다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차이가 나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 또한 분명 틀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00%는 믿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구독자분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국 심장학회 발표 내용은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이던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은 코크란이라는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코크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난 오메가3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코크란의 오메가3 연구 결과 내용이 뭐였냐면 심혈관 질환 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단지 심혈관 질환 환자만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발췌를 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는 둘 다 효과 없다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은 됐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아마도 오늘의 내용을 습득하신다면 웬만한 의료 전문가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추시게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코크란 연구 결과 내용을 몰랐다면 정말로 그럴듯한 사고의 흐름이지 않나요? 원래 오메가3는 영양제일 뿐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전문의약품만큼 크지 않으니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큰 이득이 없을 테고 위험도 낮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을 거라는 논리. 정말로 설득력 있고 완벽해 보이는 사고의 흐름 같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큰 오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심혈관 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혔을 때를 심혈관 질환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심장 혈관 막힐 위험이 높은 경우, 저위험군은 심장 혈관 막힐 위험이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점수로 표현해 볼게요. 고위험군은 위험도가 90점이고 앞으로 10점만 더 상승하면 완전히 막히게 돼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저위험군은 위험도가 10점이고 앞으로 엄청 많이 상승해야만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오메가3에는 위험도 5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각 그룹에 오메가3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각 그룹에서 위험도가 5씩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위험도 그래프라는 것은 사실 보기 좋게 상상의 형태로서 그려놓은 것 뿐이지 오메가3를 복용한 시점에서 정말로 5만큼 위험도가 감소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위험도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험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한순간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오메가3를 먹은 쪽과 먹지 않은 쪽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이 결승선에 도착했는지를 보면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심혈관 질환은 명확하게 현실 세계에서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오메가3를 안 먹은 쪽이 심혈관 질환 결승선에 먼저 도착했다면 오메가3를 먹은 쪽에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때야 비로소 위험도가 5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에는 각각 오메가3를 먹지 않아서 위험을 낮추지 못한 그룹이 존재하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결승선에 도착할까요? 당연히 고위험군 쪽이겠죠. 만일 결승선에 도착하는데 고위험군 쪽은 1년, 저위험군 쪽은 10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을 5년 동안만 관찰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위험군 쪽에서만 심혈관 질환 결승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때 고위험군에서는 오메가3 복용
적용 시 위험도가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이때 얻게 되죠. 그러나 저염군 쪽은 아직 아무도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위험도가 감소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이 된 시점에서는 오메가3를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만 얻게 됩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심혈관 질환의 경우 같은 치료를 했을 때 저염군보다 고염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한 저염군보다 치료를 안 한 고염군이 결승선에 더 빨리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에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아스피린을 약물로 치료를 했을 때 고염군 쪽 치료에서 효과가 더 커 보이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저염군에서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니 아예 투여하지 말라고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상으로는 저염군의 치료 효과가 고염군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염군에서 오메가3가 위험도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데이터를 얻었다면 저염군에서는 그것보다 데이터가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이 질문의 내용은 논리적인 사고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마 납득이 되신 분들도 있고 완벽하게는 납득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만 참고 더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왜 역행하는 사고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행하는 사고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그 프레임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서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이 질문하신 분은 처음부터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전제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효과가 더 있었겠지 라는 역행하는 사고 흐름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입각한 사고가 아니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먼저 우선시되는 사고 흐름인 것이죠. 두 번째 오류는 좀 더 본질적이에요. 이 부분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보세요. 오메가3에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먼저 전제를 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면 양쪽 그룹 모두 위험도가 5 감소하겠죠. 여기서 이 상황만을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저염군은 위험도가 조금만 감소해도 거의 0에 가까워지네. 고염군은 위험도가 감소해도 여전히 85점으로 높고 저염군이 예방이 훨씬 잘 되겠구나. 논리적으로는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결승선은 우리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혈관이 막힌 상황이죠.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0이라는 기준은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0이라는 것은 위험도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0%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교통사고가 날 확률 0%, 범죄가 일어날 확률 0%, 죽지 않을 확률 0%, 이러한 개념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준선 0은 인간이 만들어낸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구현된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인간의 현실 세계의 관점으로 변환시켜 본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0이라는 기준선은 사라지고 심혈관 질환이라는 결승선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과학 수준으로는 우리의 몸 상태가 기준선 0과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0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현실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결승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염군도 마찬가지로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오메가3를 복용해서 위험도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위험도가 정말로 감소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도 감소라는 개념이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만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결승선의 도착 여부로 위험도를 판단한다면 고위험군이 결승선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치료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예방이 더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가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개념이 심혈관 질환 결승선의 관점에서는 역행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나 0이라는 기준선을 임의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0이 눈에 보이게 되면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0이라는 결승선에는 더 가깝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사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이상향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이 생각은 순행적인 논리이니까요. 그러므로 오메가3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결승선 데이터를 아직 본 적이 없다면,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0을 기준으로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말이 되는 것이죠. 오메가3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바라보는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3가 정말로 위험도를 감소시킨다면 복용하면 복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결승선에 늦게 도착하겠구나. 그럼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다. 복용하면 정말로 늦게 도착하는지, 복용 안 하면 정말로 빨리 도착하는지. 다만 고위험군은 저위험군보다 결승선에 더 빨리 도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면 고위험군에서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저위험군은 고위험군보다 예방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다. 평균적으로 오메가3를 복용하든 안 하든 대체로 다 늦게 도착하니까 라고 말이죠. 코크란 연구 데이터에서는 고위험군, 저위험군 모두 효과가 없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0이라는 개념에 대해 얘기하는 바람에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구체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사고만을 해서 나오게 되는 사고의 흐름인 것이죠. 진흙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A와 먼지 한 톨만 묻어있는 사람 B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먼지 한 톨씩을 떼어낸다고 했을 때 A는 떼어낸 티가 잘 안 나지만 B는 먼지 한 톨을 떼어냄으로써 먼지가 0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B의 먼지를 떼는 효과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먼지가 0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세균들이 몸에 무한대의 수로 바글바글 붙어있기 때문이죠. 먼지가 0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선 0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철학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